형부, 우리 정말 이래도 괜찮을까요? 그날 밤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평범한 샤워였습니다. 불을 켜고 옷을 벗고 뜨거운 물줄기를 틀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욕실 문이 열렸습니다. 소연이었습니다. 소연아. 불 꺼져 있어서 아무도 없는 줄 알았다는 처제. 샤워 커튼 너머로 보이는 실루엣. 그 2초의 실수가 우리 사이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날 밤 어둠 속에서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형부, 지금 하고 싶으시죠? 그래. 너무 하고 싶어 미치겠어.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선. 하지만 우리는 이미 너무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47살 형부와 43살 처제. 2주 반 동안 벌어진 금기의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집 앞 골목에 들어섰다. 오늘도 고깃집은 만석이었다. 손님들 웃음소리에 섞여 내 피로는 점점 쌓여만 갔다. 12시간을 불판 앞에서 보내고 나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 줄 몰랐다. 현관문을 열며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불이 꺼진 거실엔 익숙한 정적만 가득했다. 지연이는 벌써 잠들었을 시간이다. 요즘 병원 일이 바빠서 10시만 넘으면 기절하듯 잠든다. 나보다 먼저 잠들고 나보다 먼저 일어나 출근하는 아내. 우리는 같은 집에 살지만 얼굴 보는 게 일주일에 2~3번이 고작이다. 앞치마를 벗어 소파에 던지며 한숨을 내쉬었다. 47. 이 나이에 여전히 새벽까지 일하며 살고 있다니. 젊었을 땐 꿈도 많았는데 이제는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부다. 지연이를 위해서라도 이 가게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버틴다. 형부.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거실 한편 이삿짐 박스들 사이에서 소연이가 일어서고 있었다. 머리를 대충 묶은 모습에 편한 집옷차림. 그녀의 얼굴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소연아, 이 시간까지 안 자고 뭐해? 짐 정리 좀 하고 있었어요. 형부야말로 이제 들어오시네요.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처제가 우리 집에 들어온 지 이틀째인데 나는 제대로 얼굴도 못 봤다. 사흘 전이었다. 지연이한테서 급한 전화가 왔었다. 여보, 소연이 좀 우리 집에서 지내게 해줄 수 있을까? 전세 만기가 갑자기 와서 집주인이 재계약을 안 해준대. 한 달 안에 나가야 하는데 마땅한 집을 못 구했어. 그럼 당연히 우리가 받아줘야지. 가족인데. 고마워. 소연이가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 40 넘어서 이사 준비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 지연이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다. 언니로서 동생을 챙기고 싶은 마음이 느껴졌다. 나도 소연이 사정을 이해했다. 혼자 사는 40대 여자가 급하게 전세집을 구한다는 게 얼마나 막막한 일인지. 괜찮아. 빈 방도 있고 잠깐만 지내면 되는 거 아냐. 걱정하지 마. 고마워, 여보. 그런데 미안한데 내가 요즘 병원 일이 너무 바빠서 소연이 제대로 챙겨주지 못할 것 같아. 당분간 야간 근무도 많고. 알았어. 내가 신경 쓸게. 근데 나도 가게 때문에 얼굴 보기 힘들 거야. 그래도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단 나을 거야. 소연이도 그렇게 말하더라고. 그냥 잠깐만 짐 풀어놓고 차근차근 집 알아볼 거래.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했다. 집이 좀 복잡해지겠지만 가족인데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이틀 전에 소연이는 큰 캐리어 2개와 박스 몇 개를 들고 우리 집에 들어왔다. 하지만 나는 그날도 그 다음 날도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왔다. 제대로 된 인사도 못했다. 지연이만 소연이를 맞이하고 짐 정리를 도와줬을 것이다. 미안해. 바빠서 제대로 인사도 못했네. 불편한 건 없고 전세 문제 때문에 힘들었지?
아니요, 언니가 다 챙겨줬어요. 형부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나저나 집주인이 갑자기 재계약 안 해준다고 하니까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소연이의 목소리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10년 넘게 살던 집에서 한 달 만에 나와야 한다는 건 누구에게나 큰 부담이다. 요즘 전세 구하기 힘들다던데. 천천히 알아봐. 우리 집에서 편하게 지내면 돼. 감사해요. 근데 형부님 가게는 요즘 장사 잘 되세요? 손님이 많아서 죽겠어. 근데 뭐 그게 감사한 일이지. 나는 구겨진 앞치마를 집어들고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지연이는 벌써 잤지? 네, 9시쯤 방에 들어가더라고요. 요즘 병원에서 야간 근무가 많아서 너무 피곤해 보이던데요. 역시 그랬구나.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방 쪽으로 걸어갔다. 냉장고에서 시원한 물을 꺼내 벌컥벌컥 들이켰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차가움이 조금이나마 피로를 씻어주는 것 같았다. 거실로 다시 돌아오니 소연이가 여전히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박스에서 액자를 꺼내 책장 위에 올려놓는 모습이 보였다.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소연이와 지연이가 웃고 있었다. 둘이 사이 좋았지. 지금도 그렇지만 내가 말을 걸자 소연이가 뒤돌아보며 웃었다. 언니는 저한테 든든한 존재예요. 항상 제가 힘들 때마다 옆에 있어줬거든요. 이번에도 흔쾌히 받아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가족인데 당연한 거지. 근데 넌 혼자 살면서 외롭지 않았어? 묻고 나서 실례인가 싶었다. 하지만 소연이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외롭죠. 그래도 익숙해요. 혼자 사는 게 벌써 15년째니까. 15년. 그 시간 동안 소연이는 혼자 모든 걸 해결하며 살아왔구나. 전세 계약도 이사도 외로운 밤들도 전부 혼자서. 지연이 그런 거 잘하지. 동생 챙기는 거. 나한텐 좀 무뚝뚝한 편인데. 농담처럼 말했지만 어딘가 진심이 섞여 있었다. 소연이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형부, 많이 힘드시죠? 그 한마디가 예상치 못하게 가슴을 파고들었다. 아무도 묻지 않았던 질문이었다. 지연이도 가게 직원들도 친구들도 다들 내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가장이니까 당연히 버틸 거라고. 뭐 괜찮아. 이 정도는 해야지.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목소리가 생각보다 낮게 깔렸다. 소연이는 아무 말 없이 내 표정을 바라봤다. 그 시선 속에 묘한 온기가 있었다. 동정도 연민도 아닌 이해라는 것에 가까운. 형부도 물 한잔 하시면서 좀 쉬세요.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야 하는데 습관이 돼서 집에 오면 그냥 씻고 자게 되더라고. 그럼 오늘은 좀 천천히 쉬세요. 저도 여기 있으니까. 저도 여기 있으니까. 그 말이 왜 이렇게 위로가 되는 걸까? 오랜만에 누군가 내 피로를 알아봐 주는 것 같았다. 지연이는 요즘 자기 일로 너무 바빠서 나를 볼 여유가 없다. 그게 당연한 건데 가끔은 외롭다는 생각이 든다. 고마워. 근데 넌 언제 자려고? 내일도 집 알아보러 다녀야 하지 않아? 괜찮아요. 저 원래 밤에 잠이 잘 안 와요. 혼자 살다 보니 그렇게 됐나 봐요. 소연이는 다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나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봤다. 43살. 지연이보다 2살 어린 처제. 한 번도 제대로 본 적 없었는데 이렇게 보니 꽤 지쳐 보였다. 급작스러운 전세 만기, 한 달이라는 촉박한 기한, 혼자 감당해야 하는 모든 것들. 그 무게가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게 보였다. 소연아. 네. 우리 집에서 편하게 지내. 지연이도 그러고 싶어 할 거야. 집 구할 때까지 천천히 있어. 감사해요, 형부.
최대한 빨리 나갈게요. 패 끼치기 싫어서요. 천천히 해. 급할 거 없어. 요즘 같은 때 집 구하는 거 쉽지 않잖아. 그렇게 말하면서도 나는 묘한 감정을 느꼈다. 이 집에 누군가 있다는 것. 내가 새벽에 돌아왔을 때 깨어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왠지 낯설지 않고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럼 저는 이만 들어갈게요. 형부도 이제 주무세요. 그래, 잘 자. 소연이가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나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떠올렸다. 웃는 손님들, 바쁜 주방, 지친 직원들, 그리고 집에 돌아와 마주한 소연이.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 시계를 보니 벌써 새벽 2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씻으러 일어서며 문득 소연이의 방 쪽을 바라봤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아직도 자지 않은 모양이다. 집 걱정에 잠이 안 오는 걸까? 나는 고개를 저으며 욕실로 향했다. 뜨거운 물줄기를 맞으며 오늘의 피로를 씻어냈다. 하지만 머릿속엔 자꾸 소연이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형부, 많이 힘드시죠?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 내 진심이 무엇이었을까? 나는 정말 괜찮은 걸까? 샤워를 마치고 침실로 들어갔다. 지연이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조심스럽게 이불을 덮어주고 옆에 누웠다. 아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다. 익숙한 소리. 하지만 오늘은 왠지 그 소리가 멀게 느껴졌다. 눈을 감았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가게를 열어야 한다. 5시간쯤 자면 될까? 항상 이런 식이다. 잠이 부족해도 몸이 아파도 그냥 버텨야 한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달랐다. 잠들기 직전 소연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짐을 정리하던 그 모습, 나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던 눈빛, 그리고 저도 여기 있으니까라던 말. 가슴 한편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이건 뭘까? 고마움일까 아니면 생각을 멈췄다. 위험한 감정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스쳤다. 하지만 피곤한 몸은 생각보다 빨리 잠에 빠져들었다. 그날 밤 나는 꿈을 꿨다. 어두운 거실에서 누군가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꿈.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사람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오랜만에 편안한 꿈이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나는 그 꿈을 기억하려 했지만 이미 흐릿해진 뒤였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였는지.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무언가가 돌이킬 수 없이 변할 것 같았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다. 평범한 아침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가슴 한편에 남은 온기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소연이가 우리 집에 들어온 지 일주일이 지났다. 일주일. 고작 일주일인데 이 집의 공기가 달라진 것 같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가 달라진 건지도 모른다. 새벽에 집에 돌아오는 발걸음이 예전보다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다.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켜진 거실 불빛이 보이면 왠지 모를 안도감이 들었다. 오늘도 가게는 정신없이 바빴다. 주말이라 손님이 더 많았다. 불판 교체하고 고기 굽고 주문받고 계산하고 끝없이 반복되는 일상. 직원들이 먼저 퇴근하고 나서 혼자 정리를 마치니 새벽 1시가 훌쩍 넘어 있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사장님. 막내 직원이 인사하며 나갔다. 나는 가게 문을 잠그고 셔터를 내렸다. 거리는 고요했다. 이 시간이면 다들 잠든 시간이다. 집까지 걸어가는 10분 남짓한 시간이 요즘은 좀 달랐다. 예전엔 그냥 피곤한 몸을 이끌고 걷는 시간이었는데 요즘은 집에 누가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발걸음에 묘한 기대감이 섞였다.
지연이는 이번 주 내내 야간 근무였다. 월요일부터 오늘 토요일까지 6일 연속. 병원에서 자고 낮에 잠깐 집에 들러 씻고 옷 갈아입고 다시 나가는 생활. 아내의 얼굴을 제대로 본 게 언제였더라. 수요일 아침에 잠깐 스쳤던 게 전부였다. 여보, 미안해. 이번 주는 정말 정신없어. 괜찮아. 조심해서 다녀와. 그게 우리가 나눈 대화의 전부였다. 결혼한 지 20년. 이제는 이런 것도 익숙해졌다. 서로의 바쁜 일상을 이해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우리 부부의 방식이었다. 하지만 가끔은 외로웠다. 현관문을 열었다. 역시나 거실에 희미한 불빛이 켜져 있었다. 소연이가 또 깨어있는 모양이다. 일주일 동안 내가 집에 들어온 5번 중에서 4번은 소연이가 거실에 있었다. 형부 오셨어요?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보던 소연이가 고개를 들었다. 오늘은 안경을 쓰고 있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오늘도 늦었네. 소연이는 또 집 알아보고 있어? 네. 부동산 사이트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마음에 드는 집이 잘 안 나와요. 나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소연이 쪽을 바라봤다. 노트북 화면의 푸른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집중하는 표정이 어딘가 지쳐 보였다. 소연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 좋은 집 나올 때까지 기다려. 그래도 너무 오래 패 끼칠 순 없잖아요. 패라니. 가족인데. 나는 앞치마를 벗어 현관 옆 바구니에 던졌다. 오늘따라 허리가 더 아팠다. 하루 종일 서 있었더니 다리도 뻐근했다. 형부, 힘드시죠? 오늘 손님 많았어요? 주말이라 미친 듯이 바빴어. 예약도 꽉 차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소연이가 노트북을 덮으며 일어섰다. 물 가져다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이미 일어났는걸요. 소연이는 주방으로 가서 냉장고에서 시원한 물을 따라왔다. 유리컵에 담긴 물이 상쾌해 보였다. 받아서 단숨에 들이켰다. 고마워. 형부, 저 맥주 한 캔 마시려고 하는데 같이 드실래요? 혼자 마시기가 좀 그래서. 맥주. 사실 한 잔 하고 싶긴 했다. 하지만 처제와 둘이 술을 마신다는 게 적절한가 싶었다. 그런데 소연이의 표정을 보니 거절하기가 어려웠다. 그녀도 외로워 보였다. 그럼 한 잔만. 소연이가 부엌에서 맥주 2캔을 가져왔다. 캔을 따는 소리가 고요한 거실에 울렸다. 서로 가볍게 캔을 부딪혔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형부. 소연이도. 첫 모금의 시원함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오늘 같은 날엔 이만한 게 없다. 소연이도 천천히 맥주를 마시며 소파에 기대 앉았다. 형부는 고깃집 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15년 됐나? 결혼하고 3년 뒤에 시작했으니까. 오래 하셨네요.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지. 근데 뭐 이게 내 일이니까. 솔직한 대답이었다. 힘들다. 매일 새벽까지 일하고 주말도 없고 명절에도 가게 문 열고. 하지만 이게 내가 선택한 길이다. 지연이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 선택한 길. 언니는 요즘 너무 바빠 보이던데요. 응. 병원에서 인력이 부족하대. 그래서 야간 근무를 많이 서는 것 같아. 형부랑 언니랑 얼굴 볼 시간이 거의 없겠어요. 소연이의 말에 씁쓸한 웃음이 나왔다. 일주일에 1~2번? 그것도 스쳐 지나가듯이. 뭐, 이제 익숙해. 익숙해진다고 외롭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정확했다. 익숙해졌다고 외롭지 않은 건 아니다. 오히려 익숙해질수록 더 외로울 때가 있다. 소연이는 혼자 살면서 많이 외로웠겠다. 외로웠죠. 특히 밤에. 집에 혼자 있으면
세상에 나 혼자만 깨어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소연이의 목소리가 조용히 가라앉았다. 그녀도 맥주를 한 모금 더 마셨다. 그래서 소연이 이렇게 늦게까지 안 자는 거야? 네. 잠들기가 무서울 때가 있어요. 자고 나면 또 혼자인 아침이 올 것 같아서. 그 말이 묘하게 공감이 됐다. 나도 비슷했다. 새벽에 집에 돌아와서 잠들기 전 혼자 어둠 속에 앉아 있을 때가 있다. 지연이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고 나는 혼자 오늘 하루를 정리한다. 그 시간이 가장 외롭다. 나도 비슷해. 새벽에 집에 오면 혼자 있는 시간이 있거든. 지연이는 벌써 자고 그러시겠어요. 저도 요즘 형부 들어오시는 거 자주 보는데 항상 혼자 계시더라고요. 소연이가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 이해가 담겨 있었다. 동정이 아니라 같은 외로움을 아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그래서 형부 들어오시면 괜히 반가워요. 나만 깨어있는 게 아니구나 싶어서 가슴이 뛰었다.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다. 소연이도 나와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 새벽에 외로움을 나누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나도 소연이가 깨어있으면 좀 위로가 돼. 말하고 나서 후회했다. 너무 솔직한 건 아니었을까? 하지만 소연이는 부드럽게 웃었다. 다행이에요. 제가 폐만 끼치는 줄 알았는데. 폐는 무슨. 오히려 고마워.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불편한 침묵은 아니었다.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는 편안한 침묵이었다. 맥주를 다 마시고 캔을 내려놓았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이제 자야겠다. 내일도 일찍 일어나야 해서. 네, 저도 이제 들어갈게요. 일어서려는데 소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형부, 내일도 늦게 들어오세요? 응. 일요일이라 더 바쁠 거야. 그럼 내일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혼자 맥주 마시는 것보단 같이 마시는 게 낫잖아요. 그 말에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다. 동시에 경계심도 잃었다. 이건 위험한 감정일지도 모른다. 그래. 근데 소연이 너무 늦게까지 기다리지는 마. 괜찮아요. 어차피 잠도 안 오는걸요. 방으로 들어가기 전 뒤돌아봤다. 소연이도 자기 방으로 가고 있었다. 그녀의 뒷모습이 왠지 외로워 보였다. 침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지연이는 역시나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조심스럽게 옆에 누웠다. 아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다. 익숙한 소리인데 오늘은 왠지 멀게 느껴졌다. 눈을 감으려는데 소연이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맴돌았다. 형부 들어오시면 괜히 반가워요. 나도 그랬다. 소연이가 깨어있으면 반가웠다. 새벽의 외로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이렇게 위로가 될 줄 몰랐다. 하지만 이건 조심해야 한다. 소연이는 처제다. 지연이의 동생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어야 한다. 그런데 왜 자꾸 그녀의 얼굴이 떠오르는 걸까? 노트북 불빛에 비친 얼굴, 맥주를 마시며 웃던 모습, 내일도 기다리고 있을게요라던 말. 잠이 오지 않았다. 옆에 누운 지연이를 바라봤다. 내 아내. 20년을 함께 산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런데 요즘은 마주볼 시간조차 없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각자의 일에 매여서 서로를 돌아볼 여유도 없이 사는 부부. 사랑은 여전히 있지만 그 사랑을 확인할 시간이 없는 우리. 그리고 그 빈자리에 소연이가 들어온 것일까? 아니다. 생각하지 말자. 나는 고개를 저으며 눈을 감았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소연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만 깨어있는 게 아니구나 싶어서. 나도 마찬가지였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꿈을 꾸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았다. 다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슴 한편에 묘한 설렘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설렘의 이유를 모른 척할 수 없었다. 오늘 밤에도 소연이는 깨어 있을까? 그 생각이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소연이가 우리 집에 들어온 지 2주가 지났다. 2주. 겨우 14일인데 이 집의 리듬이 완전히 달라졌다. 아니, 내 리듬이 달라진 것이다. 가게에서 일하다가도 문득 오늘 소연이는 집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새벽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을까? 소연이가 깨어 있을까? 이건 위험한 감정이다. 알고 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지연이는 이번 주도 야간 근무가 많았다.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오늘 토요일. 집에 있는 날도 피곤해서 일찍 잠들었다. 우리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 여보, 오늘도 늦어? 응. 주말이라 바쁠 거야. 그래. 조심해서. 그게 전부였다. 점점 우리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다. 아니, 원래부터 멀었던 걸 이제야 느끼는 건지도 몰랐다. 오늘은 토요일이었다. 주말 저녁이라 가게가 정신없었다. 예약 손님에 워크인 손님까지 몰려서 직원들 모두 쉴 틈이 없었다. 불판 교체하고 고기 굽고 주문 받는 일이 끝없이 반복됐다. 사장님, 테이블 6번 삼겹살 2인분 추가요. 알았어.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어느새 자정이 넘어가 있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직원들과 함께 정리를 시작했다. 오늘 진짜 미친 듯이 바빴네요. 그게 좋은 거지 뭐. 수고했어, 다들. 사장님도 수고하셨어요.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하고 나는 홀로 남아 마무리 정리를 했다. 바닥 청소, 냉장고 정리, 내일 준비. 다 끝내니 새벽 1시 30분이었다. 가게 문을 잠그고 집으로 향했다. 오늘따라 발걸음이 빨랐다. 소연이가 기다리고 있을까? 지난 며칠 동안 우리는 매일 밤 거실에서 짧은 대화를 나눴다. 맥주 한 캔씩 마시며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했다. 그 시간이 내게는 하루 중 가장 평온한 순간이었다. 현관문을 열었다. 역시나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소연이가 소파에 앉아 있지 않았다. 베란다 쪽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들렸다.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다. 베란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소연이가 난간에 기대어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소연아. 조심스럽게 불렀다. 소연이가 깜짝 놀라며 뒤돌아봤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울었던 걸까? 형부 벌써 오셨어요? 응. 무슨 일 있어? 아니요, 아무것도.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나는 베란다로 나가 그녀 옆에 섰다. 찬바람이 불어왔다. 12월의 새벽 공기는 차가웠다. 울었어? 조금. 왜? 소연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집 보러 갔었어요. 조건 괜찮은 곳이 나왔다고 해서. 그래서 마음에 들었어요. 위치도 좋고 가격도 적당하고. 근데 소연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계약금 치르려고 하니까 갑자기 무서워지더라고요. 또 혼자구나. 또 그 외로움으로 돌아가는구나. 가슴이 먹먹해졌다. 소연이가 느끼는 그 외로움을 나도 알았다. 혼자 있는 집의 고요함,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는 새벽, 혼자 먹는 식사. 그래서 계약 안 했어? 네. 부동산 사장님한테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나왔어요. 한심하죠? 43인데 이런 것도 혼자 결정 못하고. 한심한 게 아니야. 나는 난간에 기대어 소연이를 바라봤다. 그녀의 옆모습이 달빛에 희미하게 드러났다. 외롭고 지쳐 보이는 얼굴.
소연이도 힘들었겠다. 15년 동안 혼자 살면서. 형부는요? 힘들지 않으세요? 뭐가? 결혼했는데도 혼자인 것 같은 느낌. 숨이 막혔다. 정확한 지적이었다. 결혼했지만 혼자다. 지연이와 같은 집에 살지만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고 있다. 서로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확인할 시간이 없다. 힘들지. 솔직하게 대답했다. 소연이가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 이해와 공감이 담겨 있었다. 형부도 외로우시죠? 외롭지.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었다. 새벽에 혼자 집에 들어오는 외로움, 아내와 대화를 나누지 못하는 외로움, 누군가에게 내 감정을 털어놓지 못하는 외로움. 저도요. 저도 너무 외로워요. 소연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형부 오시는 걸 기다리는 제가 이상한 거 아닌가 싶어서, 처제가 형부를 이렇게 기다리는 게 맞나 싶어서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소연이도 나와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이건 안 되는 감정이라는 걸,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는 그 감정. 나도 소연이가 기다려주는 게 좋아. 말하면 안 되는 걸 말해버렸다. 하지만 더는 숨길 수 없었다. 형부, 미안해.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아니요. 저도 형부가 집에 오시는 시간이 제일 좋아요. 하루 중에서. 서로를 바라봤다. 베란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우리 사이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다. 소연아, 우리 이러면 안 돼. 알아요. 소연이는 지연이 동생이고 나는 형부고. 알아요. 그런데 소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멈출 수가 없어요. 형부 생각이 자꾸 나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가게에서 일하다가도 손님 상대하다가도 소연이 생각이 났다. 오늘 밤에도 기다리고 있을까?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 나도 그래. 소연이 생각이 자꾸 나. 고백이었다. 돌이킬 수 없는 고백. 소연이가 한 발짝 다가왔다. 우리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졌다. 그녀의 숨소리가 들렸다. 떨리는 숨소리. 형부. 응. 저희 어떡하죠? 대답할 수 없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지연이를 배신하는 일이다. 가족을 배신하는 일이다. 하지만 소연이의 얼굴이 가까이 있었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눈동자, 떨리는 입술. 내 심장은 터질 것처럼 뛰고 있었다. 소연아. 네. 조금만 이대로 있자. 위험한 말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이 감정을 인정하고 싶었다. 단 1초라도 이 외로움을 함께 나누고 싶었다. 소연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그렇게 베란다에 서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도 우리 사이의 공기는 뜨거웠다.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을까?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들어가야겠다. 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았다. 선을 넘을 것 같았다. 네. 소연이도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나도 움직이지 못했다. 형부. 응. 내일도 기다리고 있어도 될까요? 그 질문에 가슴이 아팠다. 기다려달라는 게 아니라 기다려도 되냐고 묻는 소연이. 기다려줘. 대답하고 말았다. 안 된다고, 그러지 말라고 말해야 하는데. 고마워요. 소연이가 작게 웃었다. 눈물 자국이 남아있는 얼굴에 번진 웃음이 애처로웠다. 거실로 돌아왔다. 소연이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고 나는 잠시 소파에 앉아 있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오늘 우리는 선을 넘었다. 말로 감정을 인정해버렸다. 서로가 서로를 기다린다는 것을, 생각한다는 것을, 외롭다는 것을, 이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 침실로 들어갔다. 지연이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오늘도 병원에서 힘든 하루를 보냈을 것이다. 나는 조심스럽게 침대에 누웠다. 아내를 바라봤다. 사랑하는 사람, 20년을 함께한 사람. 하지만 요즘은 낯선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우리는 너무 멀어졌다. 눈을 감았다. 하지만 눈꺼풀 뒤에는 소연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베란다에서 마주한 그 눈빛, 떨리던 목소리, 내일도 기다리고 있어도 될까요라던 말. 가슴이 아팠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아내가 바로 옆에 있는데 다른 여자를 생각하고 있다. 그것도 처제를. 죄책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소연이를 향한 감정도 부정할 수 없었다. 이건 사랑일까? 아니면 그저 외로움이 만든 착각일까? 대답할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내일도 나는 소연이를 기다릴 것이다. 그리고 소연이도 나를 기다릴 것이다. 그 사실이 나를 괴롭히면서도 동시에 위로했다. 깨지기 쉬운 거리. 우리는 지금 그 위태로운 선 위에 서 있었다. 그리고 누군가는 결국 그 선을 넘을 것이다. 그날이 언제일지는 아직 몰랐다. 하지만 그날이 올 거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사흘이 지났다. 베란다에서 나눈 대화 이후 우리는 더 조심스러워졌다. 역설적이게도 감정을 인정한 뒤에 오히려 거리를 두려고 애썼다. 소연이는 여전히 새벽에 깨어 있었지만 예전처럼 거실에서 기다리지 않았다. 자기 방에 있었다. 나도 집에 돌아오면 인사만 짧게 하고 바로 침실로 들어갔다. 서로를 피하고 있었다. 하지만 피한다고 감정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다. 오히려 더 선명해졌다. 보지 않으려 할수록 더 보고 싶어졌다. 말을 나누지 않으려 할수록 목소리가 그리워졌다. 오늘은 화요일이었다. 평일 저녁이라 가게가 조금 한가했다. 직원들과 함께 일찍 정리를 마치고 11시 30분쯤 집에 도착했다. 요즘보다 1시간 반이나 일찍 온 셈이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은 어두웠다. 불이 꺼져 있었다. 소연이 방에도 불빛이 보이지 않았다. 벌써 잤나? 아니면 어디 나갔나?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다. 조용한 집. 지연이는 오늘도 야간 근무였다. 내일 아침에나 돌아올 것이다. 혼자다. 주방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다. 시원한 물을 한 잔 마시며 오늘 하루를 떠올렸다. 평범한 하루였다. 손님 받고 고기 굽고 계산하고. 하지만 하루 종일 소연이 생각이 났다. 오늘은 얼굴을 볼 수 있을까? 방에만 있으려나. 물잔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소연이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욕실로 향했다. 땀과 고깃집 냄새가 몸에 배어 있었다. 샤워를 하고 자야겠다. 뜨거운 물로 오늘 하루와 복잡한 생각들을 씻어내야겠다. 욕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불을 켜고 옷을 벗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봤다. 47. 예전보다 늙었다. 배도 조금 나왔고 어깨도 처졌다. 젊었을 때의 날렵함은 사라졌다. 소연이는 나를 어떻게 볼까? 형부로만 볼까? 아니면 고개를 저었다. 생각하지 말자. 샤워기를 틀었다. 뜨거운 물줄기가 몸을 적셨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씻어냈다. 물소리가 욕실을 가득 채웠다. 그 소리에 집중하며 머릿속을 비우려 애썼다. 샴푸 거품을 머리에 바르고 눈을 감았다. 뜨거운 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피로가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다. 그때였다.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깜짝 놀라 눈을 뜬 순간 샴푸 거품이 눈에 들어갔다. 따가웠다. 눈을 감고 물로 씻어내려는데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죄송해요. 소연이었다. 소연아? 형부 벌써 오셨는지 몰랐어요. 죄송해요. 당황한 목소리였다. 나는 급히 샤워 커튼 뒤로 몸을 숨겼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괜찮아. 나 샤워 중이야. 정말 죄송해요. 불 꺼져 있어서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요. 소연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나도 떨렸다. 샤워 커튼 너머로 희미하게 그녀의 실루엣이 보였다. 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았다. 나갈게요. 응.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거친 숨을 내쉬었다. 뜨거운 물이 계속 쏟아지고 있었지만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방금 뭐였지? 소연이가 욕실 문을 열었다. 내가 샤워하는 걸 몰랐다고. 불이 꺼져 있어서. 맞다. 나는 불을 켰지만 문 밖에서는 안 보였을 수도 있다. 욕실 문 틈새로는 빛이 잘 안 새어나온다. 급히 샴푸를 헹궈냈다. 눈도 제대로 떴다. 하지만 샤워를 마저 할 수가 없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방금 전 상황이 계속 재생됐다. 소연이가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무엇을 봤을까? 샤워 커튼 너머로 내 실루엣을 봤을까? 그리고 그녀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샤워를 끝내고 물을 잠갔다. 수건으로 몸을 닦으며 진정하려 애썼다. 하지만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다. 옷을 입고 욕실을 나왔다. 거실은 여전히 어두웠다. 소연이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녀도 지금 당황하고 있을 것이다. 침실로 가려다가 멈췄다. 소연이 방 앞에 섰다. 노크를 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가야 할까? 고민하는 사이 방문이 살짝 열렸다. 소연이가 문틈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다.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다. 형부 정말 죄송해요. 아니야, 괜찮아. 소연이가 몰랐던 거니까. 형부 일찍 오실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보통 1시 넘어서 오시잖아요. 오늘 일찍 끝나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지 못했다. 방금 전 일이 너무 당혹스러웠다. 그럼 저 들어갈게요. 소연이가 문을 닫으려는 순간 나도 모르게 말했다. 소연아. 네. 혹시 맥주 한잔 할래?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나는. 방금 전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지만 이미 말은 나가버렸다. 소연이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우리는 거실로 나왔다. 나는 냉장고에서 맥주 2캔을 꺼냈다. 소연이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여전히 얼굴이 붉었다. 캔을 건네며 앉았다. 서로 마주보지 못하고 맥주를 땄다. 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정말 미안해요, 형부. 괜찮다니까. 실수잖아. 그래도 너무 당황스러우셨죠. 나도 놀랐지. 맥주를 한 모금 마셨다. 차가운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가며 긴장을 조금 풀어줬다. 근데 소연이는 왜 욕실에 가려고 했어? 세수하려고요. 자기 전에 항상 하거든요. 그렇구나. 또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다른 느낌이었다. 당혹스러움 속에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형부. 응. 오늘 일찍 오셔서 좋았어요. 소연이의 목소리가 작았다.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도 소연이 얼굴 보니까 좋네. 사흘 만에 제대로 나눈 대화였다. 그동안 우리는 서로를 피했다. 베란다에서 나눈 대화가 두려워서
감정을 인정한 게 무서워서. 형부, 우리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소연이가 맥주캔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뭐가 이렇게 서로를 의식하게 됐는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다. 나도 궁금했다. 언제부터였을까? 소연이가 우리 집에 들어온 첫날부터? 새벽에 처음 마주쳤을 때? 아니면 맥주를 함께 마시며 외로움을 나눴을 때? 잘 모르겠어. 그냥 자연스럽게요? 응. 소연이가 여기 있으니까. 새벽에 깨어 있으니까. 나를 기다려주니까. 저도 그래요. 형부가 집에 오시니까. 저한테 말을 걸어주시니까. 제 외로움을 이해해 주시니까.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방금 전 욕실에서의 당혹스러움은 어느새 사라지고 더 깊은 감정이 자리하고 있었다. 소연아, 나 요즘 소연이 생각 많이 해. 저도요. 형부 생각 많이 해요. 고백이었다. 또다시 돌이킬 수 없는 고백. 이러면 안 되는데 말이야. 알아요. 소연이는 내 처제고 나는 소연이 형부고. 알아요. 그런데 멈출 수가 없어요. 소연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도 멈추고 싶어요. 형부 생각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자꾸만 생각나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소연이의 고백이 내 마음과 똑같았기 때문이다. 나도 그래. 가게에서 일하다가도 소연이 생각하고 손님 상대하다가도 소연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집에 오는 길에는 오늘도 깨어 있을까 궁금하고. 형부. 소연이가 눈물을 닦았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고 싶었다. 안아주고 싶었다. 괜찮다고, 우리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소연아, 우리 선을 넘으면 안 돼. 알아요. 지연이한테 미안한 일이야. 알아요. 언니한테 너무 미안해요. 그런데도 말을 잊지 못했다. 그런데도 멈출 수가 없다는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형부, 저 내일 집 계약하려고요. 갑작스러운 말에 놀랐다. 저번에 포기했던 그 집. 다시 연락이 왔어요. 아직 안 나갔다고. 그래서 내일 계약금 넣으려고요. 그래, 마음에 드는 집이면 잘 됐네.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가슴속은 무너지고 있었다. 소연이가 떠난다. 이 집을 떠난다. 떠나야 할 것 같아요. 여기 더 있으면 정말 선을 넘을 것 같아서. 소연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형부도 힘드시잖아요. 저 때문에. 제가 없으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소연아, 저도 괜찮아질 거예요. 혼자 살던 게 익숙했으니까. 다시 익숙해지면 되니까. 거짓말이었다.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다. 떠난다고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는 걸. 오히려 더 그리워질 거라는 걸. 언제 이사 가는데? 다음 주 토요일이요. 일주일. 고작 일주일 후면 소연이는 이 집을 떠난다. 더 이상 새벽에 마주칠 일도, 맥주를 나눌 일도, 서로의 외로움을 나눌 일도 없다. 그렇구나.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가슴이 너무 아팠다. 소연이가 일어섰다. 저 들어갈게요. 형부도 주무세요. 응. 잘 자. 소연이가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반쯤 남은 맥주캔을 들고 천장을 바라봤다. 일주일 후면 끝이다. 이 위태로운 감정도, 이 달콤한 고통도 끝난다. 그게 맞는 일이다.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걸까? 욕실에서의 그 순간이 떠올랐다. 문이 열리고 소연이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던 그 순간. 그때 내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놀라서가 아니라 소연이가 거기 있다는 것만으로. 한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결혼한 남자가
처제를 이렇게 생각하다니. 하지만 감정은 죄책감보다 더 강했다. 남은 맥주를 단숨에 들이켰다. 그리고 캔을 힘껏 쥐었다. 일주일. 이 일주일을 어떻게 버텨야 할까? 아니, 소연이가 떠난 후를 어떻게 버텨야 할까? 대답은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문틈 사이로 본 소연이의 실루엣이,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떠나야 할 것 같아요라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일주일. 너무 짧은 시간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견딜 수 없이 긴 시간이 될 것 같았다. 일주일은 생각보다 빨리 흘러갔다. 소연이가 집 계약을 한 후 우리는 다시 서로를 피했다. 아니, 피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같은 집에 사는데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다. 복도에서 스치고, 주방에서 마주치고, 거실에서 눈이 마주쳤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오늘은 금요일 밤이었다. 내일이면 소연이는 이 집을 떠난다. 이사짐은 이미 대부분 쌓여 있었다. 거실 한편에 쌓인 박스들이 이별을 예고하고 있었다. 가게는 오늘도 바빴다. 금요일 저녁이라 예약이 꽉 차 있었다. 손님들 웃음소리, 고기 굽는 소리, 직원들 목소리. 익숙한 소음 속에서 나는 기계처럼 일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소연이 생각뿐이었다. 내일이면 떠난다. 다시는 새벽에 마주칠 수 없다. 맥주를 나누며 이야기할 수 없다. 그녀의 목소리를, 그녀의 웃음을, 그녀의 따뜻한 시선을 볼 수 없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막내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응? 왜? 오늘 좀 멍하신 것 같아서요. 아, 미안. 피곤해서 그래. 거짓말이었다. 피곤한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팠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정리를 끝냈다.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어 있었다. 직원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가게 문을 잠갔다. 집으로 가는 길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마지막 밤이다. 소연이와 같은 집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 현관문을 열었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다. 소연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마지막 짐을 정리하는 중인 것 같았다. 형부 오셨어요. 응. 아직 안 잤네. 내일 이사라서 잠이 안 와요. 나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 곳곳에 박스들이 쌓여 있었다. 2주 반 동안 소연이가 있었던 흔적들이 모두 박스 속으로 들어갔다. 짐 다 쌌어? 네, 거의 다요. 내일 아침 9시에 이삿짐 센터 올 거예요. 그렇구나.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해야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형부, 맥주 한잔 하시겠어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가슴을 찔렀다. 그래. 마시자. 소연이가 냉장고에서 맥주 2캔을 가져왔다.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캔을 따는 소리가 고요한 거실에 울렸다. 건배할까요? 뭐해? 새로운 시작에? 새로운 시작. 캔을 가볍게 부딪혔다. 하지만 전혀 기쁘지 않았다. 소연이의 새로운 시작은 곧 우리의 끝을 의미했다. 맥주를 마시며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다. 12월의 차가운 바람. 형부. 응. 저 여기서 지낸 시간 행복했어요. 소연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도. 처음엔 짐이 될까봐 걱정했는데 형부가 좋게 대해주셔서 감사했어요. 당연한 거였어. 가족인데. 가족. 소연이가 쓸쓸하게 웃었다. 네, 가족이죠. 저는 형부의 처제고 형부는 제 형부고 그 말에 담긴 의미를 나는 알고 있었다. 우리는 가족이어야 한다. 그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소연아. 네. 솔직히 말해도 될까? 네.
나는 맥주캔을 내려놓고 소연이를 바라봤다. 그녀도 나를 바라봤다. 어두운 거실에서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소연이가 떠나는 게 너무 싫어. 형부, 매일 새벽에 소연이를 생각하면서 집에 왔어. 오늘도 깨어 있을까?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 그게 하루 중 유일하게 기대되는 시간이었어. 소연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도요. 저도 형부 오시는 시간만 기다렸어요. 혼자 방에 있어도 형부 오시는 소리만 들으면 가슴이 뛰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몰라요. 그냥 자연스럽게 외로웠으니까? 외로웠죠.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소연이가 눈물을 닦았다. 형부는 저한테 특별한 사람이에요. 형부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나도 그래. 소연이는 내게 처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다가왔어. 고백이었다. 마지막 밤에 터져나온 진심. 그런데 우리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알아. 언니한테 너무 미안해요. 나도 지연이한테 미안해. 침묵이 흘렀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다. 할 수 없는 사랑. 이루어질 수 없는 감정. 그때였다. 갑자기 거실 불이 꺼졌다. 소연이가 놀라며 주변을 둘러봤다. 완전한 어둠이었다. 주방불도 복도불도 모두 꺼졌다. 정전인가 봐. 나는 일어서서 전기 차단기가 있는 복도로 갔다. 차단기를 확인했다. 합선된 것 같았다. 스위치를 올렸지만 다시 내려갔다. 완전히 나갔네. 내일 아침에 전기 기사 불러야겠다. 어떡해요? 오늘은 그냥 자야지. 뭐? 휴대폰 손전등을 켜서 거실로 돌아왔다. 소연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실루엣만 보였다. 무섭지? 조금요. 나는 그녀 옆에 앉았다. 손전등을 테이블 위에 세워놓으니 희미한 빛이 우리를 비췄다. 마지막 밤인데 이런 일이 생기네. 네. 소연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둠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소연아. 네. 무서우면 가까이 와도 돼. 위험한 말이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용기가 생겼다. 아니,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모든 게 무너졌다. 소연이가 조금 더 가까이 왔다. 우리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숨소리가 들렸다. 떨리는 숨소리. 형부. 응. 저 떠나면 형부 보고 싶을 것 같아요. 나도 소연이 보고 싶을 거야. 그럼 어떡해요? 모르겠어. 참아야겠지. 참을 수 있을까요? 대답할 수 없었다. 참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소연아, 우리. 말을 잇지 못했다. 소연이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이 보였다. 간절하고 슬프고 뜨거운 눈빛. 형부, 오늘 밤만. 소연이의 목소리가 속삭임처럼 작았다. 오늘 밤만 솔직해도 될까요? 내일이면 다 끝날 거니까. 떠나면 다시 못 볼 거니까.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이성은 안 된다고 소리쳤다. 하지만 감정은 이미 통제할 수 없었다. 소연아, 형부도 저 보고 싶으시죠? 그래. 너무 보고 싶어. 저도요. 형부가 너무 보고 싶어요. 아직 떠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리워요. 우리 사이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위험했다. 이러면 안 됐다. 선을 넘으면 안 됐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형부, 소연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감정이 사랑인 것 같아요. 심장이 멈췄다. 사랑. 그 단어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나도 사랑인 것 같아. 고백이었다. 돌이킬 수 없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고백.
우리 어떡하죠? 모르겠어. 하지만 오늘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소연이가 내게 기대었다. 나는 그녀를 안았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았다. 따뜻했다. 소연이의 체온이 느껴졌다. 그녀의 떨림이 전해졌다. 그녀의 심장 소리가 들렸다. 형부, 소연아, 이러면 정말 안 되는 거죠? 그래. 그런데 왜 멈출 수가 없죠? 나도 몰라. 우리는 그렇게 껴안은 채 한참을 있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세상에 우리 둘만 존재하는 것 같았다. 형부, 내일. 응. 내일 떠나면 정말 끝인 거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그래야 해. 알아요. 이게 맞는 거니까. 소연이가 내 품에서 고개를 들었다. 어둠 속에서 우리의 얼굴이 너무 가까웠다. 그녀의 숨결이 느껴졌다. 형부, 응. 키스해도 될까요? 한 번만. 마지막으로. 이성이 비명을 질렀다. 안 돼. 절대 안 돼. 그건 선을 넘는 거야. 하지만 나는 이미 그녀의 입술에 내 입술을 가져다 댔다. 부드러웠다. 따뜻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짧은 키스였다. 하지만 그 안에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리움, 슬픔, 사랑, 후회. 입술을 떼었다. 소연이가 울고 있었다. 나도 눈물이 났다. 미안해, 소연아. 아니요. 저도 원했어요. 우리가 다른 상황에서 만났더라면 생각하지 말아요. 이미 늦었어요. 소연이가 다시 내 품에 안겼다. 우리는 그렇게 소파에 앉아 서로를 껴안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휴대폰 배터리가 다 되어 손전등이 꺼졌다. 완전한 어둠이 우리를 감쌌다. 형부, 이제 들어가야겠어요. 그래. 내일 인사하고 갈게요. 응. 소연이가 일어났다. 나도 일어났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볼 수 없었다. 하지만 느낄 수 있었다. 잘 자요, 형부. 잘 자, 소연아. 소연이가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있었다.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우리는 키스했다. 사랑한다고 고백했다. 선을 넘었다. 죄책감이 밀려왔다. 지연이 얼굴이 떠올랐다. 아내를 배신했다. 가족을 배신했다. 하지만 후회되지 않았다. 그게 더 문제였다. 나는 어둠 속에서 침실로 걸어갔다. 지연이는 이번 주도 야간 근무였다. 내일 아침에나 돌아올 것이다.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았다. 하지만 소연이의 감촉이, 그녀의 숨결이, 그녀의 입술이 생생했다. 내일이면 끝이다. 소연이는 떠나고 우리는 다시 형부와 처제로 돌아간다. 아니, 돌아가야 한다. 하지만 정말 돌아갈 수 있을까? 오늘 밤의 기억을 지울 수 있을까? 대답은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나는 소연이를 사랑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내일 그녀가 떠나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어둠 속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멈출 수 없었던 밤. 돌이킬 수 없는 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슬픈 밤이었다. 아침 햇살이 눈부셨다. 눈을 뜨자마자 어젯밤이 떠올랐다. 어둠 속의 포옹, 떨리던 고백, 그리고 키스.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가슴 한편에 남은 뜨거움이 그것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했다. 시계를 봤다. 아침 8시 40분. 소연이가 말했던 이삿짐 센터 도착 시간은 9시였다. 20분 후면 그녀는 이 집을 떠난다. 급히 일어났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거울 속 내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어젯밤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소연이 생각에, 우리가 저지른 일에, 다가올 이별에 잠들 수 없었다.
거실로 나갔다. 소연이가 현관 앞에 서 있었다. 캐리어 2개와 작은 가방 하나. 나머지 짐은 이미 박스에 담겨 문 앞에 정리되어 있었다. 형부 일어나셨어요. 응. 잘 잤어? 거짓말 같은 인사였다. 우리 둘 다 잘 자지 못했을 게 뻔했다. 소연이의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네 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어젯밤의 그 뜨거운 순간이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아침 햇살 아래에서 우리는 다시 형부와 처제였다. 이삿짐 센터 곧 올 거야? 네, 2분쯤요. 나는 시계를 봤다. 8시 50분. 10분 남았다. 커피라도 한잔 할래? 아니요, 괜찮아요. 곧 나가야 해서요. 그래.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젯밤 나눴던 고백들, 어둠 속의 키스, 그 모든 것이 아침 햇살 아래선 금기처럼 느껴졌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다녀왔어. 지연이었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다. 아내가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것이다. 평소 같으면 아침 7시쯤 들어오는데 오늘은 늦었다. 언니. 소연이가 반갑게 맞았다. 지연이는 피곤한 얼굴로 신발을 벗으며 웃었다. 소연아, 오늘 이사 가는 날이지? 벌써 준비 다 했네. 응, 곧 이삿짐 센터 올 거야. 아이고, 언니가 도와주지도 못했네. 어제 병원에서 응급 환자 들어와서 정신없었어. 지연이가 거실로 들어왔다. 그리고 나를 봤다. 여보, 일찍 일어났네? 오늘 가게 쉬는 거 아니었어? 응, 소연이 이사 가는 날이라. 그래, 잘했다. 나도 배웅해야지. 지연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어젯밤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남편과 동생이 어떤 감정을 나눴는지, 아무것도. 나는 지연이를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죄책감이 목을 조였다. 소연아, 새 집은 어때? 마음에 들어? 응, 괜찮아. 조용한 동네고. 좋겠다. 자주 놀러 갈게. 우리 이제 더 자주 보자. 그래, 언니. 자매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지연이는 동생을 걱정하는 다정한 언니였고, 소연이는 언니를 사랑하는 동생이었다. 그 사이에 나는 배신자로 서 있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이삿짐 센터입니다. 네, 나갑니다. 소연이가 문을 열었다. 2명의 기사가 들어와 박스들을 확인했다. 이게 전부예요? 네, 가구는 없고 짐만요. 알겠습니다. 금방 끝날 것 같네요. 기사들이 박스를 나르기 시작했다. 하나씩 하나씩. 소연이가 이 집에 있었던 흔적들이 사라지고 있었다. 지연이가 소연이 옆에 서서 말했다. 소연아, 우리 집에서 지내는 동안 어땠어? 불편한 건 없었지? 아니, 오히려 너무 편했어. 혼자 있는 것보다 훨씬 좋았어. 다행이다. 나는 바빠서 제대로 챙겨주지도 못했는데. 괜찮아. 형부가 잘 챙겨주셨어. 그 말에 나와 소연이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다. 그리고 재빨리 피했다. 그래. 여보, 고마워. 소연이 잘 챙겨줘서. 지연이가 내게 웃으며 말했다. 뭘? 당연한 거지. 목소리가 떨렸다. 당연한 게 아니었다. 나는 소연이를 챙긴 게 아니라 사랑했다. 자, 다 실었습니다. 출발하시죠. 기사가 말했다. 모든 짐이 트럭에 실렸다. 이제 떠날 시간이었다. 소연이가 캐리어를 끌며 현관으로 나왔다. 지연이가 동생을 껴안았다. 소연아, 새 집에서 잘 지내. 외로우면 언제든 연락해. 응, 언니도 건강 챙겨. 너무 무리하지 말고. 알았어. 자매가 포옹을 풀었다. 그리고 소연이가 나를 봤다. 형부, 그동안 감사했어요. 신세 많이 졌어요.
아니야. 잘 가, 소연아. 우리는 악수를 나눴다. 짧은 악수였지만 그 순간 손끝으로 전해지는 떨림을 느꼈다. 소연이도 떨고 있었다. 그럼 다녀올게요. 소연이가 돌아섰다. 캐리어를 끌고 현관을 나섰다.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다. 지연이가 손을 흔들었다. 잘 가. 연락해. 응.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소연이가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문이 닫혔다. 소연이가 사라졌다. 휴, 드디어 나갔네. 소연이 새 집에서 잘 지냈으면 좋겠다. 지연이가 현관문을 닫으며 말했다. 응. 여보, 나 너무 피곤해서 좀 자야겠어. 어제 밤새 일했더니 죽겠다. 그래, 가서 자. 지연이가 침실로 들어갔다. 나는 거실에 홀로 남았다. 비어있는 거실을 바라봤다. 소연이가 앉아있던 소파, 우리가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자리, 어젯밤 포옹했던 그곳. 모든 게 그대로인데 그녀만 없었다. 소파에 앉았다. 텅 빈 느낌이 가슴을 채웠다. 떠났다. 정말 떠났다. 어젯밤의 키스가 마지막이었다. 그 고백이 마지막이었다. 이제 다시는 새벽에 마주칠 수도, 외로움을 나눌 수도, 서로를 바라볼 수도 없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메시지였다. 소연이었다. 형부, 고마웠어요. 그리고 미안해요. 어젯밤 일은 잊어주세요. 저도 잊을게요. 우리 다시 형부와 처제로 지내요. 그게 맞는 거니까.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다. 잊어달라고. 잊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 손가락이 떨렸다. 답장을 쓰려다 멈췄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나도 잊을게. 미안해. 사랑해. 아무것도 보낼 수 없었다. 그냥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창밖을 바라봤다. 토요일 아침의 햇살은 너무나 밝았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화로웠다. 하지만 내 안은 무너지고 있었다. 소연이가 떠난 첫날,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매일 밤 가게에서 돌아올 때, 거실의 빈 소파를 볼 때, 새벽의 고요함을 혼자 견뎌야 할 때, 어떻게 그녀를 잊을 수 있을까? 침실에서 지연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다. 아내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텅 빈 거실을 바라봤다. 이게 끝이다. 시작도 없었고 끝도 없었다. 그저 짧은 순간의 착각이었다. 외로움이 만든 환상이었다.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가슴은 알고 있었다. 그건 착각이 아니었다. 환상이 아니었다. 진짜 사랑이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소연이가 떠난 지금도 여전히 내 안에서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다음 날의 침묵. 그 침묵 속에서 나는 혼자 앉아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가슴에 묻었다. 에필로그 -1년 후. 1년이 흘렀다. 소연이가 떠난 후 삶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다. 매일 가게를 열고 손님을 받고 새벽에 집에 돌아오는 일상. 지연이는 여전히 바빴고 우리는 여전히 얼굴 보는 시간이 적었다. 하지만 달라진 게 있다면 거실이 더 이상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소연이와는 가끔 연락했다. 지연이와 함께하는 가족 모임에서 마주쳤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형부와 처제로서 예의 바른 인사를 나눴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우리의 시선이 마주칠 때가 있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나눴던 고백이, 뜨거웠던 포옹이, 떨렸던 키스가 떠올랐다. 그리고 우리는 재빨리 시선을 피했다. 어떤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떤 감정은 표현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은 사랑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랑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지금도 나는 새벽에 집에 돌아올 때면 거실을 바라본다. 불 꺼진 소파, 텅 빈 공간, 그리고 생각한다. 그때 그 시간이 꿈이었을까? 아니면 지금 이 삶이 꿈일까? 대답은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이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나는 소연이를 사랑했다. 그리고 아마도 앞으로도 계속 사랑할 것이다. 말하지 못한 사랑으로. 황혼의 민족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금기 로맨스 마이너스 처제와의 2주 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는 때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존재합니다. 해서는 안 되는 사랑, 이루어질 수 없는 마음, 그리고 평생 가슴에 묻어야 하는 비밀들. 이 이야기 속 형부의 고백은 혹시 여러분도 한 번쯤 느껴보셨던 감정은 아니었나요? 외로움 속에서 만난 누군가에게 마음이 흔들렸던 순간, 하지만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던 그 순간 말입니다. 황혼의 민족 채널은 앞으로도 어른들의 솔직한 이야기, 현실적인 감정, 그리고 삶의 진실된 순간들을 담아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신다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황혼의 민족, 어른들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